2020년 7월 11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어제 행정구역 상구는 춘천시 남면 바감리라고 하는 곳인데 강 건너편은 홍천군이고 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가평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체육대학의 수상교육원이 있어서 거기 잠깐 다녀왔습니다. 본래 아마 저녁도 먹고 저녁까지 하고 거기 숙소를 배정해줘서 자게 되나 했었는데 함께 했던 것들이 또 서울에 일정들이 있어서 오후 4시쯤 헤어져 왔습니다. 아주 좋은 게 그 홍천강 거의 상류 쪽이라 물이 얼마나 잔잔한지, 그리고 다른 배들이 별로 뜨질 않아서 야, 여기 와서 수상스키 또 타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몇 차례 했습니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올해 봐서 몇 차례 다녀올까 합니다. 거리로도 방호제에서 정확히 55.5km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산길이 많으니까 시간은 1시간 반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뭐 웬만한 데만 1시간 반은 걸리는 거니까 한번 감당하고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잘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믿고 올해는 그래도 2-3차례는 가서 스키를 타볼까 합니다. 힘을 내야죠. 그 전에 수아타와 같이 많이 타던 그 방아리 블루샤크도 거기서 얼마 안 되는 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냈고요. 어제는 온갖 하루 종일 뉴스와 관련된 것들이 그 전에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박원순 전 시장 얘기예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제어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기 자기 제어는 그 비서하고의 그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 결정을 그렇게 스스로 죽기로 결정했을지 그때 자기 제어가 안 됐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담아서 했는데, 페이스북에 이러고 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딱 막 화를 막 내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죽도록 슬픈데 너는 왜 같이 슬퍼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들면 안 된다. 기쁨이나 마찬가지로 슬픔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사모도 그랬었고, 하여튼 노사모도 그렇고, 요즘 문바 여러 가지 이재명바 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하고 똑같이 왜 안 하느냐고 자꾸만 따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도 일찍 깨서 보니까 일기에 4시 20분에 그 박원순 시장 그 사태를 딱 뉴스를 접하면서 본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마 고소절을 향해서 언어폭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 그랬는데 오후에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미 그 걱정하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더라고요. 서울시장 비서실에 말하자면 ABC 몇 명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하나 빼고 나면 너 하나 남는다.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계속 올라오고, 그 말하자면 이번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던 그 사람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사진이 공개되고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소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고 혹 다른 진영의 정치인이나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적엔 참 바로 성명서가 나오고 항의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런 운동가들이 의외로 조용하고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는 말만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99를 아주 잘했다. 훌륭한 일을 하고 단 1%만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에게 1이라는 잘못이 있더라도 그 99로만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위인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들고 심지어 성인의 반열에 올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99%의 잘한 일을 알면서도 나머지 1%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성인은커녕 위인의 반열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그분을 받들어 모시자 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기도 하고 저는 죽은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죽은 사회로 끌고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때는 과거에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 의외로 우리하고 똑같이 가자, 일사불란하게 가자, 단일 대우로 뭉치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니죠. 저는 어느 정치인도 존경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미 세상을 떠난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만 넬슨 만델라와 호치민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일어납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떠나간 사람은 그에 대한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그가 잘했던 일도 생각나지만 제발 이번 사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조용히 뭐 언론에 먼저 떠든 건 아니니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그 사람에게 보니까 나이가 어리지 않겠습니까? 다 제 딸 또래나 딸보다도 어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을 떠난 박 시장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를 그리는 마음들을 함께 해주어야 그런 마음들을 그 피해당한 여성에게도 해주어야 오히려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벌써 영상편지 92번째입니다. 제목은 세상 모든 일을 기적이라고 여기면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There are only two ways to live your life. One is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The other is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어떻게 세상에 딱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까? 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제 자신으로 봐도 어떤 때는 어려움은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나한테는 좀 기적 좀 안 일어나냐 하지만 요즘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기적이로구나. 내가 이만큼을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로구나.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에서 벗어나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아직도 분단된 채로 있으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또 기적이 아닌가.
가정적으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사촌 형님 때 사랑방에, 그래서 동생이 태어난 데는 7 식구가 됐죠. 그렇게 참 살다가 허름한 집 구해서 옮기고, 또 힘든데 모든 형제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서울 와서 나름대로 또 직장들도 잡고 이래고 그러면서 고향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또 뭐 그런 대상도 아니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 큰형은 해방 전에 태어나서 그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해방 이후에 서울로 가셔서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여유 있게 사실 적에 그 어린 시절에 영양 궁핍은 없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둘째 형은 48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영양을 제대로 받았고, 6.25 만날 때까지, 우리 나이로 3살 때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누나는 6.25 터지던 때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뱃속에선 영양 공급을 받았는데, 셋째는 뱃속에서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태어나서는 젖이 없어서 그나마 쌀죽도 제대로 해먹이기 어려운 하여튼 그런 형편이었는데, 심지어는 저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난 오촌 조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형수젖도 제가 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얘기 듣기로.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산관을 해주시던 제 큰어머니께서 하도 영양이, 뱃속에서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몸이 비비 꼬였었다고 합니다. 바짝 마르고. 요즘 같으면 아주 미수가 정도 됐겠죠. 그래서 큰어머님이 못 살겠다고까지 하셨었대요. 어려서는 병치료도 좀 했었습니다. 중3 때까지 이렇게 얼굴에 버짐을 달고 살고 그랬는데, 실은 건강하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좋은 건강의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아직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기적이려니, 최근 2년 사이에는 어려운 일도 여러 번 겪으면서 참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드냐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또 강한, 건강한 신체와 강한 의지를 물려주신 부모님 덕분인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기에도 썼습니다만, 해경궁 홍씨의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한중록을 읽으면서도 거기 허우룩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보니까, 그게 아주 아끼고 했던 것은 모든 것을 잃고 힘든 상태라면서, 제가 이 허우룩하던 내 마음을 요새 또 힘을 내게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기운 차리고 하나하나가 달라져 가고 있게, 이것도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기적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지만, 이제는 시간의 많은 기간을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여기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작년 3월에 돌아가신 어머님 98번째 생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99이시죠. 내년은 백수 생신인데, 오늘 생신이라 동생하고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칩니다. 아침엔 덥지 않네요. 바람이 시원합니다.